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소 공둥이에다 골을 던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헛수고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노력해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 공둥이에다 골을 던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헛수고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노력해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 공둥이에다 골을 던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헛수고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노력해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 동료나 상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 동료나 상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 동료나 상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타고난 성격이나 습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타고난 성격이나 습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타고난 성격이나 습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진심이나 속마음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의 배신,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처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진심이나 속마음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의 배신,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처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진심이나 속마음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의 배신,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처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좌절을 피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좌절을 피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좌절을 피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 아니면 꿩이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품절일 때 유사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봉 아니면 꿩이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품절일 때 유사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봉 아니면 꿩이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품절일 때 유사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귀머거리 귀 있으나 마나.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가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유명무실한 회의나 장식적인 역할에 그치는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귀 있으나 마나.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가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유명무실한 회의나 장식적인 역할에 그치는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귀 있으나 마나.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가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유명무실한 회의나 장식적인 역할에 그치는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평소 운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마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한탄하거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평소 운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마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한탄하거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평소 운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마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한탄하거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승천자도 먹어야 산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기본적인 생존 욕구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자나 부유층도 결국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활용됩니다. 만승천자도 먹어야 산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기본적인 생존 욕구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자나 부유층도 결국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활용됩니다. 만승천자도 먹어야 산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기본적인 생존 욕구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자나 부유층도 결국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활용됩니다. 궁한 쥐가 고양이한테 대든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약자도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전 의지를 표현합니다. 부도 위기의 회사가 마지막 승부를 걸거나 성적 부진 학생이 입시에서 반전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한 쥐가 고양이한테 대든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약자도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전 의지를 표현합니다. 부도 위기의 회사가 마지막 승부를 걸거나 성적 부진 학생이 입시에서 반전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한 쥐가 고양이한테 대든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약자도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전 의지를 표현합니다. 부도 위기의 회사가 마지막 승부를 걸거나 성적 부진 학생이 입시에서 반전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 은장도를 차니 나는 시카를 낀다. 자신만의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을 무작정 따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휩쓸리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명품 열풍이나 투자 트렌드를 맹신하거나 동료가 하는 행동을 분별 없이 모방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 은장도를 차니 나는 시카를 낀다. 자신만의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을 무작정 따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휩쓸리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명품 열풍이나 투자 트렌드를 맹신하거나 동료가 하는 행동을 분별 없이 모방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 은장도를 차니 나는 시카를 낀다. 자신만의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을 무작정 따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휩쓸리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명품 열풍이나 투자 트렌드를 맹신하거나 동료가 하는 행동을 분별 없이 모방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밥에 침 뱉기. 모두가 함께 먹을 것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이기적 행위를 비판합니다. 조직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경계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많은 밥에 침 뱉기. 모두가 함께 먹을 것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이기적 행위를 비판합니다. 조직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경계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많은 밥에 침 뱉기. 모두가 함께 먹을 것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이기적 행위를 비판합니다. 조직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경계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 아무리 거친 사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상사나 동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거나 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 아무리 거친 사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상사나 동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거나 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 아무리 거친 사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상사나 동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거나 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자녀가 어릴 때만 부모 말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가 부모의 진로 조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자녀가 어릴 때만 부모 말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가 부모의 진로 조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자녀가 어릴 때만 부모 말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가 부모의 진로 조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비위가 떡판에 가 넘어지겠다. 매우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떡을 먹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는 것처럼 교활함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대거나 속임수를 쓰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활용됩니다. 비위가 떡판에 가 넘어지겠다.
매우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떡을 먹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는 것처럼 교활함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대거나 속임수를 쓰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활용됩니다. 비위가 떡판에 가 넘어지겠다. 매우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떡을 먹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는 것처럼 교활함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대거나 속임수를 쓰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활용됩니다. 모기 다리에서 피 뺀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서 무리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모기 다리에서 피 뺀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서 무리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모기 다리에서 피 뺀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서 무리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늙은 쥐가 독 뚫는다. 경험이 쌓이면 교묘한 방법을 터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처세술을 표현합니다. 베테랑의 업무 능력이나 협상 기술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은 쥐가 독 뚫는다. 경험이 쌓이면 교묘한 방법을 터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처세술을 표현합니다. 베테랑의 업무 능력이나 협상 기술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은 쥐가 독 뚫는다. 경험이 쌓이면 교묘한 방법을 터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처세술을 표현합니다. 베테랑의 업무 능력이나 협상 기술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한 부서 상황만 보고 전체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처럼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한 부서 상황만 보고 전체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처럼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한 부서 상황만 보고 전체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처럼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서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서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서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없이 정중하게 소통하거나 고객 응대 시 예의를 지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없이 정중하게 소통하거나 고객 응대 시 예의를 지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없이 정중하게 소통하거나 고객 응대 시 예의를 지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뢰했던 사람이나 일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이나 믿었던 투자처의 사기 등을 경험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뢰했던 사람이나 일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이나 믿었던 투자처의 사기 등을 경험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뢰했던 사람이나 일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이나 믿었던 투자처의 사기 등을 경험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놈이 도둑놈.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내부자,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놈이 도둑놈.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내부자,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놈이 도둑놈.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내부자,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놈 한 번 더 때린다. 당장 성가신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미운 사람은 나중을 생각해 참지만 우는 사람은 즉시 달래려 합니다. 직장에서 조용한 불만보다 큰 소리로 항의하는 사람이 더 관심받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놈 한 번 더 때린다. 당장 성가신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미운 사람은 나중을 생각해 참지만 우는 사람은 즉시 달래려 합니다. 직장에서 조용한 불만보다 큰 소리로 항의하는 사람이 더 관심받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놈 한 번 더 때린다. 당장 성가신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미운 사람은 나중을 생각해 참지만 우는 사람은 즉시 달래려 합니다. 직장에서 조용한 불만보다 큰 소리로 항의하는 사람이 더 관심받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 능력자가 없는 환경에서 평범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인재가 부족한 부서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이 팀장이 되거나 전문가가 없는 분야에서 초보자가 강사 역할을 맡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 능력자가 없는 환경에서 평범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인재가 부족한 부서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이 팀장이 되거나 전문가가 없는 분야에서 초보자가 강사 역할을 맡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 능력자가 없는 환경에서 평범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인재가 부족한 부서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이 팀장이 되거나 전문가가 없는 분야에서 초보자가 강사 역할을 맡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사태 만난 공동묘지 같다. 극도로 삭막하고 황량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묘지의 참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태 만난 공동묘지 같다. 극도로 삭막하고 황량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묘지의 참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태 만난 공동묘지 같다. 극도로 삭막하고 황량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묘지의 참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 근본과 출신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교육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 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 근본과 출신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교육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 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 근본과 출신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교육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 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업무나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업무나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업무나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길을 두고 뇌로 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길 대신 험한 산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고 복잡하게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을 두고 뇌로 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길 대신 험한 산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고 복잡하게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을 두고 뇌로 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길 대신 험한 산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고 복잡하게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내둥이 응석 받듯. 무엇을 해도 관대하게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거나 특별 대우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조직에서 공정성이 문제될 때나 교육 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막내둥이 응석 받듯. 무엇을 해도 관대하게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거나 특별 대우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조직에서 공정성이 문제될 때나 교육 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막내둥이 응석 받듯. 무엇을 해도 관대하게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거나 특별 대우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조직에서 공정성이 문제될 때나 교육 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팀의 동료가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팀의 동료가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팀의 동료가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더 유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숙련된 것이 더 믿을 만합니다. 신입사원보다 경력 직원을 선호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더 유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숙련된 것이 더 믿을 만합니다. 신입사원보다 경력 직원을 선호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더 유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숙련된 것이 더 믿을 만합니다. 신입사원보다 경력 직원을 선호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 아이들이 있어야 집안이 활기차고 즐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활력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 아이들이 있어야 집안이 활기차고 즐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활력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 아이들이 있어야 집안이 활기차고 즐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활력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상담, 협상 시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상담, 협상 시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상담, 협상 시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하고 흔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하고 흔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하고 흔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쥐 안 잡는 고양이라.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안 요원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쥐 안 잡는 고양이라.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안 요원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쥐 안 잡는 고양이라.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안 요원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손가락도 길고 짧다. 같은 조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나 획일성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아도 성과가 다르거나 동일한 환경에서도 적응도가 다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됩니다. 손가락도 길고 짧다. 같은 조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나 획일성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아도 성과가 다르거나 동일한 환경에서도 적응도가 다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됩니다. 손가락도 길고 짧다. 같은 조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나 획일성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아도 성과가 다르거나 동일한 환경에서도 적응도가 다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됩니다. 반을 따라 실간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함께 움직이는 사이입니다. 동업이나 팀워크, 부부관계처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을 따라 실간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함께 움직이는 사이입니다. 동업이나 팀워크, 부부관계처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을 따라 실간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함께 움직이는 사이입니다. 동업이나 팀워크, 부부관계처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 뒤에 놀라듯.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업무 실수나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 뒤에 놀라듯.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업무 실수나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 뒤에 놀라듯.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업무 실수나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적절한 화술과 설득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협상이나 갈등 해결, 영업 상황에서 말의 힘과 소통 기술의 가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적절한 화술과 설득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협상이나 갈등 해결, 영업 상황에서 말의 힘과 소통 기술의 가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적절한 화술과 설득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협상이나 갈등 해결, 영업 상황에서 말의 힘과 소통 기술의 가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는 욕심내지 말라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을 피하고 현실적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는 욕심내지 말라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을 피하고 현실적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는 욕심내지 말라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을 피하고 현실적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진행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난관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나 학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진행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난관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나 학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진행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난관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나 학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하며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하며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하며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합니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몰락을 예견할 때 사용됩니다.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합니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몰락을 예견할 때 사용됩니다.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합니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몰락을 예견할 때 사용됩니다. 외갓집 들어가듯.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의 집이나 장소에 드나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 댁은 특히 편안한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갓집 들어가듯.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의 집이나 장소에 드나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 댁은 특히 편안한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갓집 들어가듯.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의 집이나 장소에 드나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 댁은 특히 편안한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담 중에 진담이 있다. 술에 취해 하는 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숨겨두었던 속마음이 술자리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평가하거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취담 중에 진담이 있다. 술에 취해 하는 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숨겨두었던 속마음이 술자리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평가하거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취담 중에 진담이 있다. 술에 취해 하는 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숨겨두었던 속마음이 술자리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평가하거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초기에는 말보다 관찰과 학습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새로운 조직에서 성급한 발언보다는 상황 파악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초기에는 말보다 관찰과 학습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새로운 조직에서 성급한 발언보다는 상황 파악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초기에는 말보다 관찰과 학습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새로운 조직에서 성급한 발언보다는 상황 파악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작스런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작스런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작스런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물전 털어먹고 꼴뚜기 장사한다. 큰 사업에 실패한 후 작은 일로 연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규모 있는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한 뒤 소규모 장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작은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물전 털어먹고 꼴뚜기 장사한다. 큰 사업에 실패한 후 작은 일로 연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규모 있는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한 뒤 소규모 장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작은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물전 털어먹고 꼴뚜기 장사한다. 큰 사업에 실패한 후 작은 일로 연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규모 있는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한 뒤 소규모 장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작은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오리 장가가면 헌 오리 나도 한다. 남이 하는 일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려는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유익만 따라가며 신중한 판단 없이 덩달아 뛰어드는 군중 심리를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 오리 장가가면 헌 오리 나도 한다. 남이 하는 일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려는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유익만 따라가며 신중한 판단 없이 덩달아 뛰어드는 군중 심리를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 오리 장가가면 헌 오리 나도 한다. 남이 하는 일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려는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유익만 따라가며 신중한 판단 없이 덩달아 뛰어드는 군중 심리를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손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손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손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을수록 느는 건 잔소리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과 잔소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이해하는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을수록 느는 건 잔소리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과 잔소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이해하는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을수록 느는 건 잔소리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과 잔소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이해하는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된 죽에 코 풀기. 거의 완성된 일을 사소한 실수로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실수, 면접 막바지 부적절한 발언,
요리 완성 단계에서 실수 등 아쉬운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다 된 죽에 코 풀기. 거의 완성된 일을 사소한 실수로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실수, 면접 막바지 부적절한 발언, 요리 완성 단계에서 실수 등 아쉬운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다 된 죽에 코 풀기. 거의 완성된 일을 사소한 실수로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실수, 면접 막바지 부적절한 발언, 요리 완성 단계에서 실수 등 아쉬운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눈먼 소경더러 눈 멀었다 하면 성낸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단점이라도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동료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먼 소경더러 눈 멀었다 하면 성낸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단점이라도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동료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먼 소경더러 눈 멀었다 하면 성낸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단점이라도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동료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곰이 제 발바닥 할 듯. 극도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곰도 발바닥을 핥아 굶주림을 달랜다는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나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비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곰이 제 발바닥 할 듯. 극도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곰도 발바닥을 핥아 굶주림을 달랜다는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나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비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곰이 제 발바닥 할 듯. 극도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곰도 발바닥을 핥아 굶주림을 달랜다는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나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비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 동료나 상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 동료나 상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 동료나 상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에서 수염 난 건 모두 내 하랍이냐. 비슷한 특징만으로 무조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무리한 행동을 비꼬는 말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분쟁에서 근거 없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만으로 자신이 원조라 우기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장거리에서 수염 난 건 모두 내 하랍이냐. 비슷한 특징만으로 무조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무리한 행동을 비꼬는 말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분쟁에서 근거 없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만으로 자신이 원조라 우기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장거리에서 수염 난 건 모두 내 하랍이냐.
비슷한 특징만으로 무조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무리한 행동을 비꼬는 말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분쟁에서 근거 없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만으로 자신이 원조라 우기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늙으면 아이 된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나 사고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아이 된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나 사고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아이 된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나 사고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